그러니까 미해브는 최근 1년, 그러니까 아마 3, 4월이겠죠? 3, 4월에 뭐 거의 푹 떨어졌다가 맥시멈 들어오다는 이때 이렇게 보였지만 최근 조정 안녕하세요. 위대한 캐스피입니다. 오늘은 맥시멈 드로우다운, 통칭하여 MDD라고 표현하는 최대 낙폭에 대한 개념과 2,500여 개 한국 증시에 있는 코스피, 코스닥, 코네스 등등에 대한 파이썬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세한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란 관측 기간 중 주가의 최대 낙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오를 때도 있지만 떨어질 때도 있고 막 올라서 이렇게 뭐 저항선을 이렇게 푹 칠 때도 있고 또는 지지선을 쿡 뚫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아래의 흐름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하방 리스크,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측정하는데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는 측정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식은 우리가 보통 드로우다운이라고 하는 거는 previous peak value, 그리고 throw value, 그리고 previous peak value를 나눈 값. 즉, 얘는 최대치, 얘는 최소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치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자면은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미끄러졌는데 그 미끄러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최고와 최악의 격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공식에 따르면은 drawdown 그리고 maximum drawdown 자체는 음액값이 나오기 때문에 낮을수록 나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맥스 값,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maximum drawdown 값이 최악의 경우는 마이너스 1일 테지만 사실은 이거는 이제 주가가 빵이 됐을 때를 가정하는 건데 글쎄요, 그 정도 급으로 나오는 주식이 코스피 지수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로우다운의 개념이란 무엇이냐? 그 이전에 피크값 대비 최소치를 기록한 것을 이야기하고요. 관측 기간 중에 이 드로우다운이 가장 낮은 값을 우리는 maximum drawdown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정점의 경우는 하방 위험을 측정하는 데는 굉장히 보편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얼마나 떨어졌는지 측정하고 여기서 여기로 얼마나 떨어진지 측정하고 요 떨어질 때 측정하는 거에서는 굉장히 좋은 수단, 보편적인 만큼 투자에 도움을 주는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최악으로 치닫는 그 순간들의 빈번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또 소폭 하락, 중폭 하락도 같이 보고 싶단 말이죠. 근데 드로우다운의 경우, 특히 맥시멈 드로우다운의 경우는 이제 그것들을 조망하는 데는 조금 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꾸준히 오른 주식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막 이렇게 됐는데 뭐 여기서 굳이 측정하자면 맥시멈 드로우다운 막 이 정도 뭐 이 정도겠는데 지금 계속 오른 주식에는 이게 측정하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다는 것이죠. 예시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위대한 개스피에서 미국 증시 검색도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월간 캔들스틱을 보여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드로우다운을 측정할 수 있죠. 클로즈가 중심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데일리 피크니까 뭐 그냥 나이브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요때가 피크였죠. 그리고 요때가 갑자기 푹 떨어진 때였죠. 그리고 그때 이후에는 이전의 피크는 계속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시기 자, 이 시기에 있어서도 이전의 피크 값이 A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기 중에서도 얘에 비해서 맥시멈으로 떨어진 값은 이곳이니까 이때도 맥시멈 들어온 다운 값은 이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최대 낙폭이라고 그런 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때도 국지적으로는 떨어졌었고 뭐 이때도 국지적으로 떨어졌었지만 우리는 요 포트폴리오를 관찰하는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떨어진 때가 언제였는가, 그리고 그 하방 낙폭이 어느 정도인가, 미역국을 먹었는데 그 미역이 얼마나 미끄러웠는가, 이런 걸 보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로 롯데 손해보험 보통주의 연간 캔들스틱입니다. 롯데 손해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시멈 드로우다운이 언제 있었는지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이때부터 계속 쳐다보잖아요. 2020년 2월부터 쭉 쳐다볼 텐데 우리가 이 시점에 본다고 쳤을 때 이전에 피크밸류 얘였는데 가다 보니까 얘로 푹 꺼졌잖아요. 그럼 드로우다운이 여기 한 번 있었죠.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언제 있었죠? 여기 피크 찍었다가 여기서 또 한 번 있었죠. 여기서 또 한 번 있었고 여기서 또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 있었고 또 그 다음 피크 어디냐, 여기 있었고 여기가 피크죠. 그러니까 요 빨강색으로 친 애들이 드로우다운인데
여기서 이제 맥시멈 드로우다운은 무엇일까요? 네, 모두가 아시다시피 언제 롯데손해보험은 맥시멈 드로우다운을 보였느냐? 요거겠죠. 왜냐면 요 가장 떨어진 수치가 가장 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얘가 MD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간 단위로 살펴보셔도 되고 연간 단위로 살펴보셔도 되지만 어쨌든 제가 이 시점에 왜 드로우다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느냐, 지금 코스피가 극도의 조정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럴 예정입니다. 오늘로부터, 오늘이 지금 이제 추석 연휴 첫 번째 날 2월 11일인데요. 오늘로부터 1년 전이 조금 코스피가 훈풍이 불던 때, 그러니까 코로나가 시작됐는데 뭐 점점점 했던 때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월 중순 때부터 이제 대한민국도 코로나의 쇼크를 받았고 글로벌 쇼크는 그 이유긴 했지만요. 1년 살펴보겠습니다. 1년 살펴보면 맥시멈 드로우다운은 우리가 언제 떨어질 것이냐라고 생각해보면 3, 4월에 푹 떨어졌을 때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코스피가 가장 최근 1월 25일 날 피크를 찍었고요. 근데 이제 피크를 찍다가 이제 계속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드로우다운 개념에 있어서 프리비어스 피크는 1월 25일입니다. 그래서 1월 25일 이전 영업일 둘째 날 앞선 날인 2021년도 1월 21일 목요일부터 지금까지의 맥시멈 드로우다운을 코스피 지수 전체 2,500여 개에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 한번 살펴보시죠. 그래서 제가 파이썬을 통한 분석을 했는데요. 이게 저기 맥시멈 드로우다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식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용을 한 겁니다.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파이낸스 데이터 리더를 가지고 왔고요. 이거는 저희가 주식 6자리 코드 스타트 엔드, 그러니까 이게 오늘이고요. 요것이 오늘이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관측하고자 하는 날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마이너스 뭐 730일 보면 이건 2년을 보겠다는 거고, 오늘 마이너스 뭐 1월 21일 보겠다고 하면 이제 최근에 조정기 때 보겠다고 하는 거죠. 저 여기서 클로즈가 종가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뭐 그래서 뭐 캔들스틱에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게 장중 하이, 장중 로우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다 하지 말고요. 여기 종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 퍼센테이지 체인지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일일 수익률을 계산을 해야지만 웰스 인덱스가 나옵니다. 웰스 인덱스는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생긴 게 있다고 쳤을 때 우리가 맥시멈 드로우다운을 계산을 하려면 이전의 피크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이 방향으로 살펴본다고 치면은 프리비어스 피크는 얘였습니다. 그럼 얘에 비해서 오늘 얼마나 떨어졌냐? 그리고 또 이 시점에서는 얘에 비해서 얼마나 떨어졌냐를 봐야 되는데, 요게 갱신이 매번 돼야 돼요. 그래서 웰스량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시작 날이 1,000원이라고 하면은 이때 얼마였는지 이제 절대 가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퍼센테이지 체인지를 곱해주면서 계산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파이썬에다가 코드 그대로 집어넣어서 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단박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프리비어스 피크를 계산을 해주고요. 여기 제가 말씀드린 드로우다운 있죠? 아까 그 공식대로 최대, 최소, 그 다음에 최대를 나눠주겠습니다. 얘는 이제 디시멀 값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0.5 땡땡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맥스 드로우다운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MDD, 그러니까 낙폭 중에서도 그 관측 기간 동안 가장 컸던 수치를 우리가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리턴 맥스 드로우다운을 이 함수를 통해서 넣을 거죠. 그래서 파라미터는 코드 스타트 엔드 집어넣을 거고 결과값은 MDD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앞에서 짠 함수에 따라서 삼성전자를 돌려봤습니다. 우선은 삼성전자를 1년치만 갖고 왔습니다. 1년치만 갖고 왔고,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 이때부터가 찍히겠죠. 그래서 종가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뭐 삼성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지금 조금 가혹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이제 드로우다운입니다. 드로우다운. 푹 꺼졌잖아요. 요 푹 꺼진 게 지금 비주얼라이즈가 된 겁니다. 뭐 요때도 소폭으로 떨어졌는데 소폭으로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최대 낙폭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요 관측 기간이 이게 1년이잖아요. 1년 동안 최대 낙폭은 요거죠. 요 수치.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파이썬 함수에 의하면 이 수치를 뽑아오게 되고 그 결과값이 마이너스 0.31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 것도 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부터 지금까지 맥시멈 드로우다운이에요. 맥시멈 드로우다운 마이너스 0.08이면 뭐 거의 드로우다운은
크게 없었다. 그러니까 드로우다운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값이 마이너스 0.08이면은 조정을 뭐 그렇게 그닥 크게 받진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숫자가 말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전체 한국 증시를 제가 한번 돌려봤어요. 제가 시간을 측정하면서 했는데 요거 각각, 그러니까 이제 1년치 보는 거랑 최근치 보는 거 각각 한 400초 정도 걸렸어요. 400초 정도면은, 네, 시간상으로 괜찮죠. 그러니까 전체 2,500여 개 살펴보겠다는 건데, 400초면. 그래서 각각 400초 걸렸으니까, 파이썬 프로그램 실행하고, 뭐, 잠깐, 네, 용물을 보고 오면은 바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삼성전자 005930 티커에 대해서, 1년간 맥스 들어오던 0.31 조금 컸죠. 그리고 2021년도 조정기 가장 최근에서 0.08 정도를 먹었다고 쳤는데, 요 부분에 있는 게 뭐냐면은 1년 동안입니다. 1년 동안. 최근 1년이고, 이거는 조정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제가 뽑긴 했지만, 제가 아는 회사가, 네, 뭐, 그렇게, 이매진 아시아 먼저 보실까요? 이매진 아시아가 흥미로운데, 마이너스 0.99입니다. 제가 아까 드로우다운이 이론적으로 마이너스 1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거의 천당을 갔다가 지옥을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롱 포지션을 취한 분이 있으시다면은, 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순서대로 여기 뭐, 네, 있네요. 자, 근데 맥시멈 드로우다운이 1년을 바라본 게 클까요? 조정기를 바라본 게 클까요? 우리가 맥시멈 값을 보는 거잖아요. 이 관측치랑 이 관측치 중에 맥스를 측정한다고 쳤을 때 이 관측치에서 맥스가 나올 확률이 더 높죠. 왜냐면 관측치가 더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때는 코로나가 꼈었으니까요. 코로나 초반이 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매진 아시아 이노진, 그러니까 이노진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해부 한번 볼까요? 미해부를 보시면은 여기 있고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해부는 최근 1년, 그러니까 아마 3, 4월이겠죠? 3, 4월에 뭐 거의 푹 떨어졌다가 맥시멈 들어오다는 이때 이렇게 보였지만, 최근 조정될 때도 많이 가혹하게 조정됐다. 그러니까 2,500여 개 지수 중에서도 이제 탑3를 찍었네요. 동방선기? 네. 네. 이 주식들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네, 드로우다운이 적은지 아실 수 있겠죠. 덜 위험한지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21년도 조정기 마이너스 0.08인데 뭐 마이너스 0.59까지 찍은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맥시멈 드로우다운을 좀 계산하면서 하시는 것이 저는 네, 건강한 투자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저희가 최대 낙폭 드로우다운, 맥시멈 드로우다운을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게 크다는 거는 회사의 주가의 낙폭이 크다는 이야기고요. 주가의 낙폭이 크다는 이야기는 주식 뒤에, 주가 뒤에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큰 회사의 경우는 한번 재무상태표나 현재 다른 이슈가 없는지 좀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 주식의 롱 포지션을 취하시기를 제가 소소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걸 찾는 건 쉽잖아요. 이거 먼저 하시고 포트폴리오 짜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대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